여기서 질문 한번 해볼까요? 1-2번. 1-2번 5-1번 네 64쪽에 1-2번부터 볼게요. 그래요? 네. 자, 1-2번 볼게요. 1-2번. 1-2번에서는 탄젠트 B를 물어봤다는 것 자체가 힌트야. 그잖아. 삼각 B를 찾으라고 했으니까 무조건 우리는 무슨 삼각형을 만들어야 돼요?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야지. 그지? 근데 직각삼각형을 만드는데 이 각도는 변하지 않아야 되는 거니까 결국 이 B라는 점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봐라? 끌어당겨 봐라. 움직여 봐라. 어차피 A점과 C점이 고정돼 있으면 B점을 이렇게 움직여도 이 각도가 변하지 않죠. 원주각이니까. 그래서 B를 이쪽으로 이렇게 끌어당겨 가지고요. 어디로 당겨? 이쪽으로 당길까? 이렇게 당겨 가지고 요 선이 이렇게 해가지고 지름이 될 때까지 여기까지 딱 옮겨주면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B-라고 할게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연결하면은 이제 자 지름이 됐기 때문에 여기가 90도가 되겠죠. 그러면 이 각에 대한 어차피 이 각이나 이 각이나 같은 각이니까 이 각에 대한 탄젠트 값이 루트 5다. 그지? 그러면 탄젠트 B 다시는 자, 선분 AB 다시분의 AC잖아. 이렇게 되겠지, 그치? 요거 분의 요거겠죠. 그런데 그 값이 루트 5고요. AC의 길이가 얘가 지금 2 루트 10이니까 자 그럼 얘는 얼마겠어요? 성훈이 얼마야? 머리를 시원하게 잘랐네. 봅시다. 여기가 얼마여야지 약분 딱 시켰을 때 루트 5가 남을까? 그렇지. 2루트 2가 돼야지. 그치? 2루트 2.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2루트 2예요. 그럼 이게 2루트 2고 이게 2루트 10이니까 피타고라스 돌리면 여기 나올 거 아니야. 그치? 문제 여기 얼마니? 여기 얼마냐고 이거. 빗변. 그래. 그냥 피타고라스 한 8 더하기 40 아니야? 그지? 48. 그러니까 4루트 3이겠죠? 그 4루트 3이 이 원의 반지름이 되니까 지름이 되니까 반지름은 2루트 3이고 그럼 넓이는 뭐예요? 12파이고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탄젠트 얘기가 나왔으니까 어떻게든 90도를 만들어내는 것이 포인트다 라고 볼 수 있겠고 자 또 64, 65의 질문 5-1번 네, 5-1번 봅시다. 5-1번은 5-1번 얘는요 x 더하기 y의 크기를 구하세요 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요걸 좀 써줘야 될 것 같은데 일단 A에서부터 P까지 연결을 좀 할게요. 이렇게 연결했을 때 이거 좀 확대해야 되겠다. 봐봐 여기서 지금 원 안에 요 놈만 보세요. 요거 A, B하고 P 이렇게 생긴 요 삼각형이 지금 왼쪽에 있는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이죠. 그죠? 시우야 우리가 요렇게 생겼을 때 요렇게 돼 있을 때 요각이랑 요각이랑 어때요? 똑같다 그 성질 알죠? 그죠? 그럼 지금 삼각형이 좀 삐딱하긴 하지만 여기 요각하고 요각이 어떤 거야? 같은 거죠. 그죠? 맞죠? 요 성질에 의해서 요각하고 요각이 같은 겁니다. 그럼 똑같은 방식으로 이쪽도 봐봐. 여기 지금 A, P에서부터 C까지 자 이렇게 생기는 삼각형도요. 이놈도 이 오른쪽 큰 삼각형에서 내접하는 큰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이죠. 여기가 지금 접점인 거고.
그럼 또 이 성질에 의해서 요 각하고요. 요 각하고 요 각이 또 어떨까요?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PBC라는 삼각형만 보면요. PBC라는 삼각형이 지금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가 P, 여기가 B, 여기가 C인데 여기가 지금 Y고 그 다음에 여기하고 여기하고 이렇게 둘이 합치면은 뭐가 되는 거야 이게? 빨간 각이 여기고 주황색 각이 여기니까 빨강이랑 주황을 합치면 그게 X인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요 각이랑 요 각을 합친 것이 곧 X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X 플러스 Y 하면 뭐가 돼? 삼각형이 딱 만들어지는 거니까 X 플러스 Y는 180입니다. X가 몇 도고 Y가 몇 도인지는 모르겠으나 합치면 180인 거는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풀어야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68쪽인가요? 68쪽에 18번이랑 20번, 21번 이렇게 세 문제는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부터 좀 볼게. 예림아 18번 풀었니? 아, 물어봐서 풀었어요? 은재는 풀었니 이거? 그랬어? 수연이는? 풀었어? 숙제 다 해왔어? 진짜? 자, 18번 볼게요. 여기서 우선은 우리가 ATD의 크기를 구하기 위해서 이런 사실을 좀 찾아봅시다. 일단 PQ 그을게요. PQ를 이렇게 연결하시고 그 다음에 30도 크기가 좀 같은 각들을 좀 찾아보고 싶은데 어디가 크기가 같을까? 45도 여기 A, T 자, 지금 ACPQ가 왼쪽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기 때문에 요걸 이렇게 합쳐서 볼게요. 이렇게 표시를 하면요. 이 각은 얘랑 마주보는 각의 외곽이랑 크기가 똑같잖아. 시우야. 얘랑 마주보는 각의 외곽이면은 누굴 말할까? 요 AQPC라는 사각형에서 요 파란 각이랑 마주보는 각의 외곽이면 누구야? 거기가 어디야? QPD, 그치? 여기죠, QPD. 여기. 자, 이 QPD라는 각하고 얘하고 지금 크게 같습니다.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의 성질에 의해서. 자, 그 다음에 얘는 오른쪽에 있는 원에서 자, 동원아, 이 각은 지금 어떤 호에 대한 원주각이에요? QD. 그럼 똑같은 각이 하나 있네? 어디죠? QBD, 여기.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이렇게 파랗게 표시한 세 개의 각이 같아요. 이 세 개의 각이 같다라는 사실을 이용하면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 지금 요렇게 생긴 사각형을 생각해 보면 이 사각형에서 요 각하고 마주 보고 있는 각이 이쪽 각인데 그 각의 외곽이 얘잖아요. 그러니까 이 파란 각과 요 파란 각이 같다라는 사실에서 우리는 사각형 AQBT가 원에 내접한다라는 사실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이 사실이 나오면 답이 나온 거예요. 이 빨간 사각형이 원에 내접한다면 문제에서 찾고 싶은 이 각은 반대편에 있는 요 놈하고 어떤 관계를 갖잖아. 그지? 제이야, 얘랑 무슨 관계를 가져? 그렇지. 더하면 180이라는 관계가 생기는 거죠. 원에 내접하니까. 그럼 이 밑에 있는 초록색 각은 여기 30도하고 여기 45도를 이용하면 나오겠죠. 그냥 삼각형의 내각의 합을 이용해가지고 그래서 요 각이 지금 105도가 되고요.
여기가 105도면 얘랑 마주보는 얘는 다시 75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풀 수 있다. 그래서 각도를 찾아서 AQBD가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다. 요거를 찾아야지 풀리는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에 69쪽으로 갈게요. 69쪽에 20번 보겠습니다. 20번. 자, 20번은 반원 O의 지름이다. y-x의 크기를 구하시오. 자, 이 문제는 준상 y가 몇 도일까? 예? y 먼저 이 그림에 90도가 되는 부분이 보이니? 어디죠? 여기하고 여기죠. 맞니? 그지? 이게 BC가 지름이니까 여기 90도, 여기 90도겠지? 자, 그럼 다시 Y가 몇 도일까? 그렇지. Y는 52도하고 더해가지고 180이 돼야 되는 거죠? 맞죠? 그래서 여기 요각하고 지금 52도하고 더해서 180이고 얘랑 Y랑 막국지각이니까 그래서 Y가 128도입니다. 그죠? Y가 128도고요. 그 다음에 이 X라는 각도는 이제 비틀면 되죠. 이 X가 DE에 대한 중심각이니까. 그치? 승원아, DE에 대한 원주각이 어디 있을까? 야, 그건 중심각이잖아. 원주각. F가 어딨죠? 이거요? 정신을 못 차리는구만 이거. 아니 원주각을 찾으랬더니 어디 이게 원주에 있는 점이야? 원주까지 가야지. D, C, E. 그래, DCE도 있고 DBE도 있잖아. 맞죠? DBE로 할게요. DB. 자, 요 놈이 그러면은 X라는 각의 얼만큼이야? 절반이죠. 2분의 1X가 되겠죠. 여기가. 그치? 맞지? 그럼 됐네. 자, 우리는 요렇게 생긴 삼각형을 이용하면 요 삼각형에서 지금 직각이고 이쪽이 52잖아요. 그럼 얘가 몇 도야? 너 예주랑 헤어졌니? 헤어졌니? 네. 그래서 정신을 못 차리는구나. 어? 왜 이러나 했네. 언제 헤어졌니? 네. 얼마 안 됐습니다. 얼마 안 됐니? 그래, 얼른 시련의 아픔을 이겨내기 바란다. 응? 그럴 때 공부하는 거야. 어? 가만히 있어봐야 잡생각만 나고, 그치? 그럴 때 공부하는 거야. 응? 그럴 때 수학 공부가 잘 돼. 응?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치? 너무 근데 티가 난다, 야. 어? 정신을 못 차려. 어? 여기 뭐 다시 몇 도라고요, 여기가? 그래, 38이지? 너는 아무튼 내가 질문하는 거 대답 못할 때마다 그 얘기 할 거니까 정신 바짝 차려. 자, 2분의 1x가 38이에요. 그럼 x는 76이 되겠지, 그치? 다 구했네. y가 128, x가 76이니까 빼면 몇이야? 52. 그렇지, 52도. 이렇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1번으로 내려갑니다. 21번은 자, 이게 이제 원의 넓이를 구하시오라는 문제인데 이 문제 같이 몇 번 나올 때마다 얘기했죠. 이 애매한 위치에 있는 이런 60도라는 각 같은 경우는 중심각도 아니고 원주각도 아니야.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거의 대부분 요거 더하기 요거는 요거다를 활용해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요 사실을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보조선을 하나 그어줄 거예요. 서진아, 어디다 그을래? 요거를 활용해야 돼. 어디다 그어야 될까?
BD. 천이 미쳤어요. BD를 그어야 돼. 자, BD를 긋거나 아니면 AC도 괜찮아요. 자, 이렇게 그어주면 이 60도라는 각도가 이제 자, 요각과 요각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게 보이죠? 그죠? 파란 각과 초록각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파란 각은 쭉 따라가 보면 파란 각은 2파이짜리 호에 대한 원주각이죠. 파란 각은. 그 다음에 초록각은 여기 4파이짜리 호에 대한 원주각입니다. 맞죠? 자, 그러면은 2파이, 4파이 호의 길이의 비율이 1대2 비율이잖아. 그러면 승원아, 파란 각과 초록각의 크기의 비율도 몇 대 몇일까? 1대2겠지. 그러면 둘이 더해서 60도인데 파랑 대 초록의 크기의 비율이 1대2니까 자, 파란 각은 몇 도일까요? 예, 20도. 얘가 20도. 초록 각은 몇 도? 40도. 맞아요. 그쵸? 얘는 40도. 자, 요렇게 원주각의 크기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원주각이 지금 이렇게 됐으면 원의 중심을 하나 잡을게요. 이렇게 원의 중심을 잡으면 자, 원의 중심까지 이렇게 연결했을 때 자, 수연아, 이 각은 몇 도일까? 이 중심각은 여기가 20도였으니까 여기는 몇 도? 40도. 그치? 여기가 40도짜리 중심각이 40도짜리 호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40도짜리 호가 2파이면요. 자, 생각해봐. 우리가 호의 길이 구하는 공식이 2파이r 곱하기 뭐지 시호야? 360분의 중심각. 근데 중심각이 40도죠. 그렇게 했더니 지금 2파이가 나온 거죠. 맞죠? 그럼 요거 약분시키면은 9분의 1이잖아. 9분의 1. 그치? 그럼 R이 얼마란 얘기? 그죠? 얘가 9란 얘기. 그죠? 그래서 이 원은 반지름이 9짜리 원이구나. 그래서 제이야, 답은 얼마다? 그렇지. 81파이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뒤로 넘어갈게요. 70쪽과 71쪽은 안 풀어도 됩니다. 자, 통계로 갈게요. 74쪽으로. 벌써 이제 3학년 2학기 과정의 끝이 보이죠? 마지막 단원이죠. 그래서 요 책 끝나고 다른 책으로 한 바퀴만 더 돌게요. 한 바퀴 더 돌고 그리고 기말고사 보고 그다음에 이제 고등 과정으로 우리가 가면 되겠어요. 자, 통계라는 단원이 여러분 그 고3 되면은 선택 과목 3가지 있는 거 알죠? 수학의 선택 과목 3가지. 그렇지.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와 벡터. 요 3가지 중에 하나를 무조건 선택을 해야 돼요, 여러분. 수능을 볼 때. 학교도 대부분 그 셋 중에 한 가지 과목을 선택해가지고 내신 공부를 시킵니다. 대부분은 3학년 고3 1학기 때 그 선택 과목을 내신으로 공부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확률과 통계라는 단원이 거의 한 절반 이상, 전체 고3들 중에 절반 이상이 선택하는 과목이 확률과 통계거든. 그러니까 약간 나는 문과형 인간이다. 나는 문과 쪽에 좀 더 가깝다. 나는 수학에 큰 흥미가 없다. 큰 소질이 없다. 이러면 다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그 확률과 통계라는 그 선택 과목의 이 통계 파트가 지금 여기 중3 과정에서부터 이렇게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고3들도 엊그제 수업 했거든요. 통계 단원. 자, 근데 이제 중3 때 나오는 통계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특히 제일 처음에 나오는 이 대표값이라는 단어는 정말 쉬워요. 단어의 뜻만 알면 돼요. 단어의 뜻. 시우야, 뭐 슬픈 일 있어? 고개를 들고 날 봐줘. 자, 대표값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어떤 여러 개의 값을 하나로 딱 대표해가지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값을 대표값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가장 흔하게 접하는 대표값이 뭘까요? 평균. 그지? 평균. 자, 내가 형진이가 기말고사 잘 봤는지 못 봤는지 알고 싶어. 그럼 뭐만 물어보면 돼? 평균이 몇 점이야? 한마디면 끝나는 거죠. 그죠? 그럼 뭐 구구절절 뭐 국어가 몇 점, 수학이 몇 점 이렇게 말할 필요 없잖아. 그지? 형진이의 시험 점수를 딱 대표할 수 있는 값이 평균인 거죠. 이런 것이 이제 대표값입니다. 그럼 평균은 우리가 배울 대표값 중에 한 종류인 거예요. 평균 말고도 대표값을 우리는 2가지를 더 배울 건데
자, 두 번째 대표값은 중앙값이고요. 세 번째 대표값은 최빈값입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개념을 오늘 배울 거예요. 평균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개념 그대로니까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중앙값은 이름에서 딱 풍기는 느낌이 동원아 어떤 거 같아? 중앙값은 중앙에 있는 값이야. 말 그대로 중앙에 있는 값. 자, 주어진 별량을 크기 순서대로 나열을 하고요. 보통 작은 것부터 나열합니다. 작은 것부터 쭉 세워놓은 일렬로 줄 세우는 거야. 그 다음에 그 중에 가운데 서 있는 것을 딱 고르면 그게 중앙값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수연이가 기말고사를 봤는데 제일 못 본 과목이 30점, 그 다음 뭐 45점, 그 다음 뭐 51점, 그 다음 79점, 80점, 85점. 예를 들어. 자, 이렇게 나왔어. 그럼 지금 이게 크기 순서대로 나열을 한 거죠.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가운데 걸 고르라고 했는데, 그래서 가운데 걸 고르라고 보니까 가운데 숫자가 몇 개야? 요렇게 두 개가 지금 동시에 가운데죠. 전체 별량의 개수가 지금처럼 짝수 개인 경우에는 가운데 거를 고르려고 하면 뭔지 여러 가지로 참 안 건드리는 게 없어. 자, 다시 가운데 걸 고르려고 하면 숫자가 몇 개 있어? 두 개 있어. 그쵸? 자, 이럴 때는 중앙값을 어떻게 정할까? 그렇죠. 가운데 거 두 개를 더해가지고요. 그것을 그대로 2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두 숫자의 평균을 구하는 거죠. 가운데 있는 두 수의 다시 가운데를 구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중앙값입니다. 그럼 지금 같은 경우는 둘이 더하면은 130이니까 나누기 2하면은 65가 되겠죠. 그쵸? 그럼 수연이의 중앙값은 65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만약에 점수가 뭐 예를 들어 우리 시우는 시험을 봤는데 시험 점수가 뭐 95점, 96점, 98점, 100점, 100점. 자, 이렇게 나왔어. 그럼 시우가 만약에 5과목을 봤다. 그럼 시우의 중앙값은 몇 점이에요? 몇 점이야 너? 중앙값이 몇 점이냐고요? 그냥 5개밖에 없을 때는 가운데 있는 게 뭔지 딱 보이잖아. 그지? 세 번째 딱 써있는 거 요게 중앙값이 되는 거지. 그치? 아주 간단하죠? 그냥 크기 순서대로 배열해서 가운데 걸 고르는데 혹시 그게 두 개일 때는 둘이 더해서 2로 나눈다. 이게 중앙값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까? 아니 우리는 평균이라는 아주 좋은 대표값이 있는데 중앙값이라는 개념은 왜 만들었을까요? 평균 구하면 되지 왜 중앙값 구해? 찾기 쉬우니까? 찾기 쉬운 것도 물론 있지만 조금 이제 다른 그러니까 이런 상황일 때는 평균이 별로 대표값으로 좋지 않아. 요럴 때는 중앙값이 좋아. 이런 상황 있어요. 1점 100점? 그 차이가 너무 심한 그치 비슷한 맥락인데 만약에 시우가 지금 요렇게 됐는데 사실은 5과목이 아니라 6과목이었다. 근데 그 한 과목의 점수가 3점이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평균이. 이 3점 때문에 겁나 떨어지겠지. 막 70점대까지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은 시우 입장에서는 조금 어때? 억울하죠. 아, 나 이거 빼고 다 잘 봤는데. 그지?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하나의 값이 극단적으로 너무 낮거나 아니면 하나가 극단적으로 너무 높으면 평균은 이 극단적인 값의 영향을 너무 크게 받아요. 그래서 평균보다는 이런 상황일 때는 평균보다는 중앙값이 조금 더 대표하는 값으로 적절한 거예요. 우리가 중앙값을 쓰는 예 중에 뭐 그런 거 있어요. 연봉 있죠, 연봉. 뭐 여러분들은 아직 연봉에 관심이 없겠지만 우리 왜 대한민국 뭐 직장 근로자의 뭐 평균 연봉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들어가 보면은 막 기사에 막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 2021년 뭐 급여 소득자의 평균 연봉이 뭐 무슨 4,500만 원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 밑에 댓글들이 다 어떻게 달릴까? 내 주변에는 4,5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왜 어떻게 평균이 4,500만 원이 나오냐, 말도 안 된다, 막 이런 댓글들이 쫙 달려요. 그러면은 이게 잘못된 평균일까요? 아니에요. 평균 맞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아니야. 그 사람들도 맞는 말을 하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이 여기서의 말하는 이 평균이라는 것은요, 상당히,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봐. 우리 그 직장 다니는 사람들 중에 평균 연봉이 4,500만 원이 넘는 사람이 많을까? 안 넘는 사람이 많을까? 안 넘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훨씬 많은데 왜 평균은 4,500만 원이 찍힐까? 많이 버는 사람은 너무 많이. 그렇지. 막 연봉 막 2천만 원, 3천만 원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 근데 막 대기업의 간부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막 연봉이 혼자서 막 3억, 4억 막 이렇게 찍는 거예요. 그럼 그런 그 몇 명 때문에 이 평균은 상당히 어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원으로 봤을 때는 평균 4,500만 원을 넘게 버는 사람들은 되게 소수고, 이거보다 못 버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 4,500이라는 이 평균이 대표값으로 적절하게 느껴질까? 적절하지 않게 느껴질까? 적절하지 않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평균보다는 중앙값, 뭐 소득을 얘기할 때는 중위소득이라고 하거든요. 중위소득을 구해보면 뭐 중위소득이 무슨 3,200만 원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 이 정도면은 그냥 어떤 평균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 그치? 그래서 이런 것처럼 극단적인 값들이 끼어 있을 때는 평균이 그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고를 때 평균보다 중앙값이 더 좋은 대표값이다.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중앙값을 사용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최빈값. 이거는 요 글자만 이해하면 되죠. 빈자가 무슨 빈자일까요? 우리가 흔히 빈도를 쓸 때 나타내는 그 빈자입니다. 그만큼 자주 등장했다. 자주. 그러니까 최빈값. 가장 자주 나온 값이 최빈값이에요. 그럼 좀 전에 그 시우 점수에서, 자, 시우 점수가 이렇게 6개라면 시우야, 네 최빈값은 얼마인 거야? 100점인 거예요. 100점. 다른 값들은 다 한 번씩밖에 안 나왔는데 100점만 2번 나왔잖아? 그럼 100점이 최빈값인 거예요. 그죠? 그럼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떨까? 이렇게 됐어. 다 똑같이 한 번만 나왔어. 이러면 최빈값이라고 할 만한 게 있나요? 없죠. 다 똑같죠. 이럴 땐 최빈값이 없어요. 그럼 만약에 100점도 있는데 여기 3점도 있어. 그럼 이때는 최빈값이 뭐예요? 3점도 최빈값이고 100점도 최빈값이고 최빈값이 2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빈값의 개념은 아주 단순해. 그냥 제일 자주 나온 값인데 최빈값이 가는 특징이 있다면 없을 수도 있고요. 하나만 있을 수도 있고요. 이것처럼 2개 이상이 나올 수도 있어요. 최빈값은. 근데 평균이나 중앙값은 2개 이상이 나올 수 있니? 절대 없어요. 아까 중앙값도 이게 2개 나오면 더해서 2로 나누라 그랬잖아. 그치? 그러니까 중앙값이나 평균은 무조건 하나만 나옵니다. 근데 최빈값은 상황에 따라서 2개 이상이 나올 수도 있다. 그게 최빈값이 갖는 특징이에요. 자, 그럼 우리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75쪽에 1번 볼게요. 3개의 별량의 평균이 8일 때 5개의 별량의 평균은 그랬네요. 자, 식으로 한번 써볼까? 동원이가 해볼까? ABC의 평균이 8이다. 이거를 식으로 쓰면 어떻게 될까, 동원아? 그렇죠. 요것을 3으로 나눈 게 8이었던 거니까 양변에 3 곱해주면은 이렇게 돼가지고 24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제 5개 별량의 평균을 구할 거니까, 자, 형진아, 5개의 평균 구하려면 식으로 어떻게 써야 돼? 그렇죠. 다 더해가지고 5로 나누는 거지. 그치? 근데 그 중에서 요렇게 셋이 더한 게 지금 얼마야? 24라고 방금 찾았죠? 그러므로 분자는 35가 될 거고 35를 5로 나누니까 답은 얼마야? 7이 되는 거지. 그치? 자, 간단한 문제고요. 자, 내려가서 2번은요. 정현이와 민우의 사격 점수를 조사했다. 정현이와 민우의 사격 점수의 중앙값을 구해라. 자, 승원아, 중앙값 구하려면 제일 처음 할 일이 뭐야?
맞아. 크기 순서대로 다시 한번 배열하는 거죠. 그죠? 그럼 정연이 거를 작은 값부터 한번 불러줄래, 성원아? 2, 3, 5, 6, 8 2개, 9, 10. 총 몇 개죠? 8개. 자, 8개면은 가운데 있는 값을 고르면 몇 개 골라죠? 2개 골라지죠. 이 2개. 이 2개를 그럼 어떻게 해라? 더해서 2로 나눠라. 그쵸? 중앙값은 얼마예요? 7. 이게 정연이 거고. 그 다음에 민우 거. 민우 거 또 크기 순서대로 다시 배열할게요. 자, 수연이가 불러주세요. 3, 4, 5, 5, 7, 8, 9. 총 몇 개죠? 7개네. 그럼 중앙값은 뭘까? 그렇죠. 여기 네 번째 있는 값, 요 5가 중앙값이겠죠? 그럼 A랑 B랑 더하라 그랬으니까 답은 몇이에요? 12. 그치? 12. 자, 내려갑니다. 3번은 석균의 동네에 12가구를 대상으로 자녀 수를 조사했다. 평균 중앙값, 최빈값을 구해서 비교해봐라. 자, 우선 평균부터 구할게요. 평균 구하려면 다 더해야 되는데, 다 더한 사람 좀 알려줄래? 다 더하면 얼마야? 21. 21? 21을 얼마로 나눠야 돼? 그치? 12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했으니까 12로 나눠야 되겠죠? 그러면 3으로 약분하면 4분의 7인가? 크기를 비교할 거니까 소수를 써놓을게요. 1.75 정도 되네요. 평균이. 1.75. 자, 그 다음에 중앙값 볼게요. 중앙값. 자, 중앙값을 찾아야 되니까 이거 다 나열하기 귀찮잖아. 이렇게 생각해봐. 전체가 12개잖아요. 그러면 가운데 있는 거를 2개 고를 거잖아. 그 2개는 몇 번째와 몇 번째일까요? 12개를 쭉 나열했을 때 6번째. 그렇죠. 6번째와 7번째가 가운데 있는 2개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다른 게 궁금한 게 아니라 6번째랑 7번째만 알면 되지. 그치? 그럼 하나씩 날려봐. 자, 0이 첫 번째죠. 얘가 첫 번째. 그 다음에 1이 지금 몇 개 있어? 하나, 둘, 셋, 넷, 5개 있잖아.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가 1이 될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2가 나오기 시작할 텐데 2 중에서 첫 번째 나오는 2가 7번째 2가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결국 그 크기 순서대로 쭉 나열해보면은 6번째에는 1이 써있고 7번째는 2가 써있다는 얘기 아니야. 그죠? 그럼 중앙값 구할 때 그냥 1이랑 2를 더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돼? 2로 나누면 되지. 그치? 그러면은 2분의 3이니까 1.5가 되겠네요. 중앙값이. 이렇게 되겠고. 자, 최빈값. 최빈값은 그냥 눈으로 보고 구해도 너무 정확하게 보이네. 뭐가 제일 많아요? 1이 제일 많죠. 1이 제일 많아. 그럼 최빈값은 1입니다. 그치? 그러면은 평균을 A라고 했어요. 요게 A고 중앙값을 B라고 했죠. 그리고 최빈값을 C라고 했어. 그럼 대소관계를 비교해라 그랬으니까 C가 제일 작고요. 그 다음이 B, 그 다음이 A 요 순서가 되겠네. 이렇게 그죠? 그리고 넘어가서 산포도. 산포도는 뭐 지금 자, 산포도에서는 요 얘기만 할게요. 자, 산포도가 왜 필요한가만 좀 얘기할게요. 자, 산포도는 이런 거예요. 별량이 흩어져 있는 정도를 하나의 수로 나타낸 값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자. 서진이하고 준상이가 시험을 봤는데 서진이는 80, 90, 80, 85, 90, 95, 100. 자, 이렇게 5과목 점수를 받았고 우리 준상이는 90, 90, 90, 90, 90을 받았어. 그러면 서진이의 평균 점수 몇 점이죠? 계산해보지 않아도 느낌 오지 않니? 평균 90이에요. 준상이 당연히 몇 점이죠? 평균 90이에요. 그러니까 서진이와 준상이는요 평균을 구해보면 평균이 어때요?
똑같아요. 90으로 똑같아요. 그러면 평균만 놓고 보면은 둘의 점수는 같은 거지만 안에 내용을 뜯어보면은 서진이와 준상이는 점수의 분포가 상당히 다르지. 근데 이게 평균만 가지고는 표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좀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수치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생각해낸 게 산포도입니다. 산포도. 산포 되어 있는 정도예요. 산포되어 있는 정도. 산포하면 어떤 느낌이야? 뭔가 이렇게 뿌리는 거죠, 그죠? 산포한다, 그죠?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정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흩어져 있는 정도. 그러면 그냥 그 말만 듣고서 이 두 사람의 점수를 봐봐요. 지금 준상이는 점수가 흩어져 있을까요? 아니면 한 지점에 모여 있을까요? 준상이는 전부 90점에 따다다다 모여 있지. 그럼 준상이의 산포도는 클까 작을까? 아주 작겠죠. 0입니다. 0. 전혀 평균에서부터 떨어져 있지 않으니까 준상이는 산포도가 0이에요. 그럼 상대적으로 서진이 점수는 평균에서부터 더 높은 것도 있고 더 낮은 것도 있고 이렇게 떨어져 있지. 그러면 서진이는 산포도가 어떤 거야? 높은 거예요. 그쵸? 요런 느낌입니다. 산포도는.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산포도를 계산하려면 자, 산포도를 나타내는 값으로 자, 분산이라는 개념과 그 다음에 표준 편차라는 두 가지 개념을 이용하는데 사실 표준 편차는 분산을 구한 다음에야 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 산포도의 핵심은 분산입니다. 자, 분산을 구하면 그 분산을 이용해서 표준 편차는 그냥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분산이라는 녀석인데 자, 분산을 어떻게 구하냐면 자, 요거는 한 줄 외워줘야 돼. 자, 분산 그러면 이렇게 외워주세요. 편차 제곱의 평균. 성훈아, 분산이 뭐라고? 편차 제곱의 평균. 동원아, 분산이 뭐라고? 편차 제곱의 평균. 그치? 편차 제곱의 평균. 수연아, 분산이 뭐라고? 편차 제곱의 평균. 자, 여기다 하나만 더. 여기 등장하는 그럼 이 편차라는 친구는 뭐냐? 편차. 편차는 별량 마이너스 평균입니다. 은재야, 편차가 뭐라고? 별량 마이너스 평균. 승원아, 편차가 뭐라고? 별량 마이너스 평균. 자, 근데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주면 선생님 별량이 뭡니까? 이러거든요. 별량은 그냥 문제에서 얘기한 이런 점수들 있죠. 이 조사한 수치들. 그 수치들을 그냥 우리가 별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럼 예를 들어 지금 서진이의 상황을 보시면 우리 아까 서진이의 평균이 90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서진이의 편차를 한번 구해볼게요. 자, 80이라는 요 별량에서 평균을 빼. 얼마야 그럼? 마이너스 10, 그치? 자, 85에서 평균을 빼. 마이너스 5. 90에서 평균을 빼. 0. 95에서 빼. 5. 100에서 빼. 10. 편차가 별량이 5개였기 때문에 편차도 당연히 5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5개의 편차는 특징이 있어요. 특징. 자, 편차가 갖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이 편차의 특징이 뭐냐면 편차의 합은 항상 얼마야? 0이에요. 만약에 내가 편차를 썼는데 편차의 합이 0이 안 나오잖아요? 앞에 계산이 틀린 거예요. 편차는 무조건 합이 0이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러면 편차를 그냥 더하면은 맨날 0이 나오니까 이걸 가지고 얼마만큼 평균에서부터 떨어져 있는지를 구할 수가 없잖아. 맨날 0 나오니까. 그래서 그냥 더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 더한다? 제곱해서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편차 제곱의 평균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편차 제곱의 평균을 한번 구해볼게. 자, 서진이의 편차들을 제곱하겠습니다. 제곱하면은 100, 25, 0, 25, 100이죠. 자, 요것을 편차 5개였잖아. 그러니까 5로 어떻게 해? 나눠. 그러면 250을 5로 나누니까 얼마가 돼요? 50이 서진이의 분산이 되는 거예요. 요게 분산의 개념이고 아까 말했던 표준 편차라는 친구는요. 다른 방법이 없어. 표준 편차는 무조건 분산을 구한 다음에
거기다가 루트만 띵 씌워주면 이게 표준 편차입니다. 그럼 뭐 5루트 2가 되겠죠, 그쵸? 이게 표준 편차. 그러니까 표준 편차는 우리가 이 계산하는 과정 중에서 그냥 더하면 0이니까 어쩔 수 없이 제곱을 한번 했잖아요. 그지? 그 제곱을 시켰던 것을 다시 그냥 보정해주는 정도, 그 정도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결국 중요한 건 분산이에요. 분산 구하면 분산에 루트 씌우면 그게 표준 편차인 겁니다. 그러면 그쪽에 77쪽에 1번 한번 봐봐. 77쪽에 자, 요런 문제가 이제 지금 보면 편차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아까 얘기했죠. 편차는 다 더하면 언제나 몇이 돼야 돼? 0 돼야 돼. 거기에서 질문 하나 들어왔죠 지금. 자, 이 x를 처리할 수 있겠네. 그치? 음수들끼리 더하면 마이너스 6이고요. 양수들끼리 더하면 9네요. 그죠? 그러면은 x가 얼마였어야지 말이 돼? 마이너스 3이었어야 말이 돼. 그치? 얘가 마이너스 3이어야지 편차의 합이 0이 되게 만들 수 있어. 자, 그러면 C라는 친구의 편차가 마이너스 3이 나왔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C의 별량에서 평균 23을 뺐을 때 그 결과가 마이너스 3이 나왔다 이런 얘기죠. 원래 편차 구할 때 별량 마이너스 평균 이렇게 구하니까. 그럼 C가 얼마였던 거야? 20회였던 거죠. 1번. 그죠? 네. 그래서 편차에 대해서 이해했다면 이렇게 풀 수 있는 문제고요. 자, 마지막으로 2번 풀고 끝낼게요. 자, 2번은 분산을 구하는 문제니까 차근차근 해볼게요. 자, 분산을 구하려면 우선은 뭐가 일단 구해줘야 될까? 평균이 구해줘야 돼. 평균. 자, 평균을 구해볼게요. 평균은 자, 다 더해서 한 번에 쓰자. 자, 요렇게 더하면은 240이고요. 요렇게 더하면 또 240이네. 그러면 480에다가 130이니까 610인가요? 610을 5로 나누니까 122. 자, 평균이 122예요. 그 밑에다가 우리 편차를 쓰겠습니다. 편차. 자, 첫 번째 편차는 122에서 122를 빼니까 빵이죠. 두 번째 편차 118에서 122를 빼니까 마이너스 4. 세 번째 114에서 122를 빼니까 마이너스 8. 그 다음 126에서 122 빼면 4. 마지막은 8. 그러면 중간 점검. 자, 다 더하면 0 나오나? 0 나오지. 아, 그럼 지금까지 틀린 게 없네. 자, 그럼 이제 편차들을 다 뭐 해줘야 돼? 제곱해줘야 돼. 제곱해주면은 다 이렇게 제곱을 시켜주면 자, 이렇게 제곱해가지고 다 더할게요. 다 더하면 결국 분산은 그 편차 제곱들을 다 더하면 지금 16, 64, 16, 64니까 160이죠. 그거를 얼마로 나누면 돼? 5개니까 5로 나누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32가 되나요? 네, 이렇게 되겠네. 그치? 이게 분산의 개념이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설명을 하고요. 오늘 숙제는 본교재에서는 74부터 77까지, 워크북에서는 50부터 52까지입니다. 50부터 52까지. 여기까지 숙제 잘 해오시고 수고했어요.